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더빙을 했습니다. 코리 선생님과 이 단원에 나오는 문법을 2시간이나 토론을 하고 만들었어요. 열심히 들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친구가 만약에 유학을 가요. 일주일 정도 남았답니다. 그럼 May I see you again? 일까요? Can I see you again? 일까요? 정답은 네, 캔입니다.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을 묻는 거니까요. 그럼 다른 상황 위에 강하는 군이 공효 진양에게 반했습니다. 메이예요? 캔이에요? 네, 메이입니다. 친절하게 말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능력을 여부를 떠나서 캔은 굉장히 많이 허락으로 쓰이고 있어요. 왜인지 천천히 알아봅시다. 사실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다라고 하지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메이는 잘 쓰지 않는 공손한 말이고 거기에 플리즈까지 붙이면 정말 공손해요. 역대 표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캔은 능력이라면서요? 네, 캔의 기본 뜻은 항상 능력이지만 캔의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너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do you mind 같은 표현도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마인드는 공손함을 떠나서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할까, 마음이 꺼려질까를 더 생각하는 표현이라 레벨을 정하기가 그래요. 사실 메이가 굉장히 오래된 말이라서 조선시대 하옵소서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꼭 그런 건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메이를 영국 고전 영화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옵소서로 들릴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다양한 수준의 존댓말이 있지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귀족들은 계속 하인들에게 캔을 썼겠지요? 그리고 하인들은 계속 귀족에게 메이를 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분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편하게 부르는 캔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앞에서 말한 유학 가는 친구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은 정말 능력을 뜻하는 상황에서는 하인들도 귀족들에게 캔을 쓰기는 했을 거예요. 빙빙 돌려가면서 앞뒤에 많이 부지기는 하겠지만요. 하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미국 사람들은 너무 존댓말을 쓰면 자신이 늙어 보이고 약해 보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처음에는 메이라고 했다 하더라고 상대방이 편하게 말해 스피크 캐주얼리라고 하면 캔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만약 계속 메이로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나? 아니면 내가 너무 늙어 보여서 캔을 쓸 수가 없나? 하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말이에요. 특히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은퇴가 늦어지고 있지요.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미국에서도 예전에는 메일을 써야 할 것 같은 분들에게도 캔을 써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친구 사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지요. 갑자기 메일을 쓰면 아마 놀라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친하면 친할수록 말이에요. 반면에 공공기관에서나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가벼워 보이기 싫은 경우에는 메이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미국 경찰관에게 캔 잘못 쓰면 큰일 나요. 마치 유치원생이 나에게 반말을 쓰는 느낌이랄까? 메이는 물론이고 써. 맴도 꼭 붙여야 해요. 안 그러면 공공기관의 파워를 느끼는 불필요한 경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이 오나요? 하지만 영어에서 허락을 요청하는 말은 우리나라 존댓말처럼 아주 다양해요. 또 다른 것은 다른 영상 클립에서 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눈치가 반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처럼 아예 존댓말 단어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노트 정리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까봐 적어보았어요. 이제 계약하면 노트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아직도 없는 사람은 없죠? 30초 동안 이어집니다. 정리할 사람 쓰세요.
오늘 강의 수고했습니다. 외국가 일도 많은데 열심히 들어봐요. 끝.